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 사회를 맡게 된 한국거래소의 임재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씨 가운데 이렇게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를 위해서 저희 거래소를 찾아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은 다음에 정책위 수석부의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정무위 간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요. 이어서 저희 한국거래소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과대표청본부에서 정치 관련 시범 보고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앉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모두 그냥. 네, 먼저 눌러주시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일찍 우리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또 우리 기재부 또 신문위의 관계자 여러분들 일찍 서둘러서 저희를 맞아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고의 정말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아침에 지금 아래서 보니까 빨간색이 많이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또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방문한 것은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진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해서 블랙 먼데이를 비롯한 그런 어떤 정말 그 주식시장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오늘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 금융시장은 그 장기적인 경제 전망은 물론 단기적인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얼굴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정치권 등 모두들 다른 경제 지표에는 조금 둔감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의 모습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보니까 기재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발빠르게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긴 했지만 아직도 제가 보니까 어제 조금 올라갔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상 좀 패닉에 빠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시장 보면서 이 시총이 한 75조 정도 증발한 것으로 3일 동안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런 것보다도 저도 경제를 잘은 모르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기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일간 1조 4천억 원 연기금이 그래도 투입돼서 실질적인 주식시장 낙폭을 좀 막아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연기금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내 노후 자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들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연기금이 내 투자의 투입의 필요성, 또 그 한계는 어딘가, 이런 국민들에도 궁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초의 주식시장의 모습, 또 환율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 심리는 매우 깊게 퍼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저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반기업 정서, 또 퍼퓰리즘 정책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경제 전체가 약해져 있는데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가 너무 높아집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또 환율 분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보복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또 뭐 안보도 저는 역시 그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금융시장 위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매우 불안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고민을 또 한 축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이거 잘못했다 하는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과연 시장의 힘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활발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훈 정책위 수석부의장님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녕 우리 시장 반응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모르고 있다면 무능이고 외면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만 살펴보더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러한 변명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국제지수를 살펴보면 주가지수를 비교했을 때 G20 국가 중에 주가가 하락한 나라는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4개국에 불과합니다. 미국, 영국 등 상당수의 선진국이 연초 대비 11.6%나 상승했습니다. 통화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올해 마이너스 8.9%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G20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한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19위입니다. 정시 수익률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G20 국가 중에 18개국이 플러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8%를 기록해서 역시 멕시코에 이은 19위입니다. 지금 각종 데이터가 정권 시장에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증시와 시장의 침체 원인은 기업 이익의 하락 때문입니다. 기업 이익의 하락은 무리한 최저임금의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전문지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 경제를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계집에 갇힌 신세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대외적 현상이 아니고 명확하게 대내적인 경제 실책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당국은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현실을 분명히 목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정시 침체의 원인을 치유하고 한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하루속히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경기 회복과 정시 침체를 회복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종석 정무위원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위기 또는 외환 위기, 경상수지 적자, 기업의 부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경제 위기의 시작은 금융 위기입니다.
우리가 1997년에도 겪어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겪어봤는데 배경은 다양해도 결국 금융위기로 시작되고 그 금융시장의 핵심이 바로 주식시장이고 외환시장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주가지수와 환율 움직임이 아주 극도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불안 요인에는 가장 큰 요인은 해외발 국제 금융 불안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국 경제 자체적인 장기적 경제 침체와 취약성이 추가 요인으로 전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글로벌 경제, 국제 금융 시장이 혼란할 때 한국 정부는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주고 투자 심리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은 빨리 거두고 이 안정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경제 마찰은 오히려 더 증폭되는 조짐을 그동안 보여왔고 그리고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출 증가세도 지금 최근 급감하고 있고 또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동향을 보면 자금의 해외 이탈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유한국당이 이 금융시장의 중심 증권거래소에 와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금융시장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과 박맹우 사무총장님, 김상훈 정책위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김정석 정무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각별한 관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자본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오늘 주가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과 또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며칠간 우리 정치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다 아시다시피 한일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덧붙여서 우리 기업 실적 악화 등 대내 요인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정시가 또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내어주고 또 코스닥 지수도 600포인트를 내어주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시장 충격 완화 조치의 하나인 사이드카가 발송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와 오늘은 주가 특히 코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시장 급변 상황에 대비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준비된 위기관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기름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회권은 살짝 그러니까 기재위 위원님들도 오셨는데 기재위 위원님을 대표해서 필요적으로 기재위 위원님 말씀. 저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계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금값 폭등이라든가 달러와 엔화 자금 예금 증가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이나 수석 부의장 얘기대로 빨리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해서 한국에서 나가는 달러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많게 하도록 그러한 실물 경제 대책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이제 이 거래소에 왔으니까 우리가 금융 차원에서 과연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충분한가, 적정한가? 지금 현재 그 외국인 보유 주식 채권이 5,6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4,300억 달러라는 우리 외환 보유고가 과연 충분한가 하는 의문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제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갚아야 될 그 돈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외의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총 여신이 338억 달러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지금 국내의 서민금융이 일본 자금에 의지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금융사가 보유한 여신이 29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은 약 20%가량을 일본 자금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대부업체의 40%가량이 일본 금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금융 부분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여기 우리 기재부 금융이 다 나오셨는데, 차제에 지금 우리 실물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 나가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당이 경제 대전환을 주장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융과 관련해서도 금융세제 개편이라든가 거래세를 폐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더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거래소 육가진구 시정본부에서 준비를 한 최근 시장 동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코스피가 7월까지 2,000선을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지난 8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후 2,000포인트를 하회했고, 이번 주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 어제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1,900포인트대 수준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올 4월까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700포인트대를 유지해 왔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 8월 5일, 6일 이틀 동안 10% 이상 빠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8월 7일 수요일부터는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7월 이후 대부분의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의약품의 하락세가 가장 컸고, 코스닥은 제약, 운송장비, IT 부품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우려가 됐던 전기전자나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코스피 시장에서 연초 순매수 이후에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는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8월 들어서 원화가치 급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이긴 하나 매도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7월 이후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으나 8월 이후 2,00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큰 폭의 이탈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약 12조에서 13조 정도 투자하고 있는 일본 자금은 7월 이후 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로는 7월 이후 468억 원 순매도를 해서 규모 면에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본 자금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은 증시 자금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즉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인 그 증권사 계좌 잔고인 투자 예탁금은 작년 말 24조 9천억에서 최근 24조에서 25조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이것은 신용으로
즉 돈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을 산 그 잔고는 6월 이후 소폭이나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공매도 거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거래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18년도 평균을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시장에서 6.1%, 코스닥은 2.6%였습니다. 이 수치가 평소 공매도 비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7월 들어 6.9%로 7% 가까이, 그리고 8월 들어서는 6%에서 8% 수준으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7월에는 7.2%, 그리고 8월 들어서는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증시는 올해 들어 7월까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상승세에 합류하지는 못했고 마이너스 0.7%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는 G20 국가 대부분이 하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마이너스 5.7%로 부진한 상황이며 일본도 마이너스 4.7%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부진한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무역 갈등,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글로벌 정치,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경제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철강 등의 기업 실적 악화와 그동안 기대감이 컸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실험 중단과 같은 악재로 인해서 급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거래소는 시장 관리자로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가 나온 직후 8월 2일 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비상 운영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책반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동향, 공매도 거래 동향, 그리고 시장 리스크 위험 지표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투자자의 거래 동향이나 일본 무역 규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나 허위 소문을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시장 불안의 확대에 대비해서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